동업을 한다는 거는요, 얼마나 오래 알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로 판단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범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입니다. 오늘은 동업계약을 할 때 정말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동업계약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랑 동업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동업을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법률사무소에 와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뭔지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계약서입니다. 일단은 동업을 하다 보면 이게 같은 지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약서를 좀 꼼꼼하게 제대로 안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아니면은 그 계약서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는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뭐 거의 인터넷 검색하셔가지고 우리 상황과 잘 맞지 않은 그냥 서식 같은 거를 다운받아서 그냥 대충 작성하시는 경우도 많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계약서 자체를 제대로 쓰지 않고 그냥 구두상만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법인 설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수익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수익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지분 비율을 얼마나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이제 명확하지 않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제 돈을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기술을 투자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은 뭐냐면 기술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많이 못 하시고요. 내가 돈을 얼마를 냈는데 내가 이거를 다 나눠야 한다라든지 너가 더 많이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동업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은 그냥 정말 투자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실무를 하면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비중 자체가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을 다 방지를 하려면 좀 불편하시더라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정확하게 지분 비율을 얼마나 하자, 나중에 어떤 이득이 나왔을 때 이걸 몇 분의 몇 분의 몇 분의 1로 나누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이거를 정해가지고 계약서를 쓰시고요. 꼭 공증까지 받으셔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계약서에다가 어쨌든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나중에 딴소리를 못하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 인감증명서 첨부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인감 도장을 찍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그 과정을 필요하면 녹취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놓고 그걸 가지고서 뭐 법인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적어 두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계약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변호사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호사 검토라는 거는 계약서 검토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일반적으로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계약서 검토를 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으세요. 나중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탈퇴를 하거나 아니면은 청산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까지 조금 디테일하게 계약서로 남겨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는 동업을 하면서 이제 다툼이 생겼을 때 왜 다툼이 생기는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보통 동업을 하기에 좋은 사람이 있고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경우는 뭐냐면, 동업을 한다는 거는요, 양보할 마음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랑 좀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성향이 얼마나 양보를 할 수 있는 성향인지,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동업을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는 분명히 나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누군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나 혼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돈도 많고 기술도 있고, 근데 밑에 부리는 사람만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동업 생각을 안 할 텐데, 나한테 어떤 부족한 점이 있고 그거를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경우에 같이 하면 좀 시너지가 효과가 나서 혼자서 할 때는 이만큼 가지만 둘이 갈 땐 더 멀리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동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적으로 내가 양보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양보를 생각을 해가지고 계약서를 잘 작성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사람이랑 동업을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건 뭐냐면, 프로젝트를 같이 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더 희생을 할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좀 보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기본적으로 내 거를 조금 많이 내려놓는 사람, 그러니까 좀 욕심이 좀 많지 않은 사람, 너무 돈을 버는 거에 되게 막 치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동업하기에 저는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장 동력보다는 상대방과 부딪혔을 때 이거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내 거를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동업하기에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함께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얼마나 오래 알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로 판단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같이 해보시면서 이 사람이랑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를 조금 예상을 해보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동업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좀 생기거나 지분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봤을 때는 일단 분쟁이 구체화되기 전에 지금에라도 우리가 이거를 좀 정리하자. 처음에 얘기했던 것들을 중간중간에 상황에 맞춰가지고 조금 변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도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사업하기 전에 쓰는 계약서인데 만약에 상황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내 비중이 높아질 수도 있고 너의 비중이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지 불만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우리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회의를 해가지고 중간 점검을 좀 하자. 계약을 좀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면 그래도 분쟁이 아주 구체화되기 전에는 서로 좀 대화를 통해 가지고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좀 투명한 건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신뢰라는 게 일단은 기반이 돼가지고 동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언제든지 원하면 오픈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궁금한 부분이 있을 때 이거를 언제든지 서로 오픈하는 그런 규정도 계약서에다가 넣어놓고 충분히 그런 대화를 좀 나누시면서 좀 믿음을 통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동업 계약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계약서의 작성인데 동업하기에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